요즘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유튜브 아니에요? 맞으시죠? 왜냐면 소비자들이 최다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있고 제일 또 오래 머무르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에서 그냥 머물기만 하나요, 소비자들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쇼핑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거기서 물건까지 사는 이런 소비자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이미 그걸 알고 유튜브 쇼핑, 이 쇼핑에 요즘 사활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엄청 하시는데, 근데 막상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막막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지 진짜 막막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유튜브로 쇼핑, 유튜브 쇼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단계별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촬영 없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촬영을 직접 제품 촬영을 해서 물건을 파는 방법. 여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품만 촬영하는 법, 그리고 또 사람이 직접 등장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품과 전혀 제품에 대한 관련이 없는 채널인데 여기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요, 유튜브로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어떤 단계가 있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유튜브의 초보, 중수,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가실 거예요. 유튜브 초보, 중수, 고수 이 단계별로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거를 알게 되면서요, 지금 내 상황, 내 현재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종합적인 통찰력이라고 하죠. 요게 좀 생기실 거예요. 근데 영상을 다 보셔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대댓글로 깔끔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구독, 알림 신청 해 놓으시면요, 유튜브 쇼핑에 관해서 점점 더 깊게 다룰 예정이거든요. 알림을 받으시면서 정말 유튜브 쇼핑의 생태계, 그리고 실력도 쌓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쇼핑 채널, 유튜브 쇼핑 채널을 촬영 없이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막 유튜브 쇼핑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막하거든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은 좀 가볍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초보분들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사람들이 유입되는 걸 보고, 그래서 이게 팔리네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보는 단계죠. 이미 많은 초보분들이 이 단계로 이제 하고 계세요. 온라인 쇼핑 거기에 올리시면 상세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제휴 쇼핑이라고 하죠. 제휴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제휴 쇼핑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쿠팡 같은 곳에 이제 상품이 올려져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있는 상품의 링크를 가져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영상을 만든 영상 제작자한테 일정 부분 수수료가 지급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쿠팡 파트너스 검색해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리뷰할 상품이 선정되면요,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쭉 훑어봐요.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제품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나, 이런 거를 서치를 하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짜집기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 동영상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죠. 리뷰 영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단 촬영 없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또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당연히 영상 만드는 스킬, 조회수를 올리는 스킬, 더 나아가서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스킬, 이런 실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촬영 없이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세분화하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영상을 빠르게 많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떤 일정한 틀에 맞춰서 제품을 여러 가지를 선정을 하고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영상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당연히 빠르게 영상이 많이 나온다.
이게 장점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고정된 틀 안에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이라고 하죠. 이 영상을 보고 구매를 소비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 전환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이런 채널들을 보시면은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짜집기로 막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조회수는 적게 나와도 그 중에 한 명이 사면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박리담에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세분화의 두 번째인데 요건 기획에 약간 이제 비중을 두는 방법이에요. 촬영은 마찬가지로 하지 않지만 대본이나 편집, 기획 어떻게 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제품을 살 수 있을까? 요게 기획에 좀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시간은 좀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보신 분들이 설득을 당했을 때는 당연히 구매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이제 기획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시간을 들이면 시간이 그냥 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이것도 공부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본인의 마케팅 능력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단계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름쯤에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막 찍어낸 영상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획으로서 저희가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것도 먼저 찾아내고 그거를 어떻게 설득을 할지 이게 대본 연구를 좀 했어요.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영상 몇 개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매출이 영상 2개 정도에서 매출이 한 2천만 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제품을 직접 촬영해서 리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3가지 구조가 있어요. 먼저 짜집기랑 비슷하게 일정 틀에 맞춰서 많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짜집기보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정보 있잖아요. 담을 수 있죠, 영상에. 직접 촬영은. 그런 장점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초보분들이 처음에 촬영 없이 하는 짜집기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기획도 해보고 했을 때 단계로 넘어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중수 이상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만 촬영을 하는 거지만 기획이 좀 들어갑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고객의 니즈가 어떤 건지 분석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고객이 설득이 더 되면 공감을 얻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요. 영상이 다 녹입니다. 대본, 편집, 기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촬영도 그거에 맞게 하는 거고 이랬을 때는 당연히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겠죠. 실력이 쌓아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도요. 조회수 얼마 없는 그 분들이 구매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명이 보고 한 명이 사면 그게 구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회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쇼핑 영상은 실제 구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검색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검색 안 하고 그냥 보는 분들이 많지만 검색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검색을 했어요. 상위에 내가 올린 영상이 노출이 된다. 이랬을 때는요. 당연히 조회수도 올라가고요. 당연히 구매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노리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요. 채널 자체가 브랜딩이 될 수도 있는 단계예요. 사람들이 단순히 제품에 대한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채널이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는 채널이구나. 다음에 이 채널 와서 또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제품 판매 그쪽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채널도 알리고 그 채널을 구독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까지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이 단계에서 저희가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와우! 미쳐! 이 영상에 댓글이 달린다면 신형 애플 펜슬 프로를 10명에게 드릴게요.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이행시 한번 하죠. 댓글에 재미 요소도 넣고요. 구매 전환을 위한 댓글 유도 이런 것도 했어요. 조회수도 꽤 나왔고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반응도나 이런 건 꽤 끌어올린 영상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기획을 했다 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고수 아니에요. 이 단계는 초고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사람 얼굴도 나오고 제품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마케팅 용어로 보자면 그 사람을 브랜딩하는 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 단계까지는 제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여기도 물론 제품이 나오지만 여기서부터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신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설명해주는 그 제품은 왠지 괜찮은 것 같아.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저도 직접 제가 퍼스널이 돼서 제품을 설명해서 그런 경험은 없는데 비슷한 경험은 있어요. 제가 컨설팅 해준 채널이 그 사람이 브랜딩된 채널이었는데 잘 팔기 위한 컨설팅을 해서 한 달에 2억, 3억 이 정도 매출을 올렸던 경험은 있어요. 이 단계의 채널은 말씀 안 드려도 떠오르는 채널들이 몇 군데 있으실 거예요. 귀곰, JJ, 이썹, 고기남자 이런 채널들 엄청 브랜딩된 채널이죠. 이런 채널들이 초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초고수들이 만든 퍼스널 브랜딩된 채널들은요, 사실 제품 판매만을 위한 영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자기네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채널 성장을 위한 좋은 정보, 그런 영상 위주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제품 판매를 아예 안 하냐? 그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수익 없는데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수익에 다각화를 합니다. 조회수 수익도 있고 제품 판매 수익도 있고 외부에서 광고를 받아서 하는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플루언서라는 명칭으로도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물건을 줘서 내 제품 간접 광고나 직접적인 광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대형 인플루언서 채널들은요, 거기에 내 물건을 광고를 해서 판매한다. 좋긴 좋은데 비용이 진짜 후덜덜해요. 일반 쇼핑몰 운영하신 분들은 쉽지는 않아요. 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이런 채널을요 직접 만드시면 되잖아요. 물론 쉽진 않지만 채널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내 제품 팔 수도 있고 외부 광고, 경쟁업체가 나한테 광고를 줄 수도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고 목적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저도 구독자가 34만 정도 되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이제 외부 광고가 들어옵니다. 물론 제품 리뷰 채널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모든 광고를 제가 다 받는 건 아니지만은 광고 들어온 그 자체로 기분이 좋고요.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도 돼요. 그런 기분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오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제품 리뷰나 쇼핑 관련 채널이 아닌데 상품을 연결해서 파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유튜브 채널 자체 성장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채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그렇게 성장을 시키면서 어떤 제품을 가끔씩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건 이제 사실 제품 판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제휴로 해서 쿠팡이나 남이 파는 상품들 제휴 태그만으로 간접으로 소싱한 것도 아니고 직접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데 연결만 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어떤 물건을 제작해서 그걸 내 쇼핑몰에 올려서 연동시켜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4만 정도 되는 그 채널이 정보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그 채널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상품 소싱을 해서 쇼츠로 상품 판매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쇼츠로만 몇 개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매출이 3천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전혀 제품과 상관없을 법한 그런 채널에서도 쇼핑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직접 제품 관련 영상을 쇼츠로 안 만들고 제가 모든 영상이 제휴 쇼핑이죠. 그 영상과 관련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제품 얘기는 안 하고 태그를 붙이거든요. 그래도 매출은 계속 발생해요. 그런 매출만 해도 한 달에 2, 3천만 원은 그냥 나와요. 여러분들 아실 테지만 초대형 채널 중에서는 1분 요리 뚝딱형 이런 채널이 있잖아요. 요리를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이거든요. 제품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1분 요리 뚝딱형 채널에서 얼마 전에 밀키트를 출시합니다. 그걸 공동구매처럼 영상으로 간접 홍보라고 할 수 있죠. 영상 하나로 5만 개가 넘게가 팔려요. 이렇게 대단히 콘텐츠의 힘이 센 거죠. 물론 이 단계까지 가려면 진짜 부단히 노력도 하고 엄청나게 실력도 쌓고 긴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제가 알려주는 거 차근차근 하나씩 실행해 보시고요. 그렇게 실력을 점점 쌓으시고 따라오시다 보면요, 저는 이 단계까지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하면 천을 쫓고 둘이 하면 만을 쫓는다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하면은 진짜 힘들고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 제가 초고수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을 했고 저는 이제 고수 정도의 단계는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모이면요, 서로 윈윈, 끌어주고 밀어주고, 저도 물론 그렇게 같이 합니다. 이 카톡방에 오셔서 서로 정보 주고받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좀 힘들면 끌어주기도 하고, 유튜브 성장을 위한 크루? 이런 방이니까 꼭 들어오시면 되고요. 잘 하시려면 온라인 쇼핑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과 유튜브 쇼핑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거든요. 온라인 쇼핑, 유튜브 쇼핑과의 어떤 연관관계로 발전이 돼가고 있나, 변천사가 있었나.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쇼핑몰 어딘가요? 뭐 1등 쿠팡, 2등 네이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그 외에 몇 군데 이제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 파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 셀러분들이. 근데 요즘에 매출 어떠신가요? 잘 나오시나요, 매출? 뭐 매출이 중요하지만 그럼 수익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이 이제 매출이랑 수익이 진짜 점점 떨어지고 안 좋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전에는 쇼핑몰 운영하는 분들이 매출도 잘 나오고 수익도 잘 나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 주변에도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들 굉장히 크게 하시고 연매출 막 2, 300억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힘들어요, 온라인 쇼핑몰 하는 게. 물론 이게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쇼핑몰 사업을 뭐 이것저것 물건 팔았어요. 이거 쇼핑몰 사업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순수익을 2, 3천만 원씩 벌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계속 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더 열심히 해도 매출이 점점 줄고 수익도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진짜 더 열심히 했는데도 매출 줄고 수익 줄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될까? 진짜 답답했거든요. 이게 광고비는 비싸지고 판매는 점점점 안 되고 더군다나 마진은 더 줄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재가 막 겹치는 거죠. 그럼 쇼핑몰 대기업 쿠팡하고 네이버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1등, 2등이니까. 근데 여기 네이버 쿠팡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불이 떨어졌는지 알려면 이제 쇼핑몰, 쇼핑 시장의 변화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그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랑 쿠팡의 판매 전략, 예전부터 쭉 해왔던 판매 전략이 어떤지. 한마디로 네이버랑 쿠팡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 매출이에요, 본인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쇼핑몰을 운영했는지 이거를 말씀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랑 쿠팡 왜 발등에 불 떨어졌을까. 소비자들, 그러니까 상품을 사는 사람이죠. 그분들이 소비 형태가 변했거든요.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데 왜 변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유튜브 쇼핑의 등장입니다. 유튜브는 컨텐츠를 올리는 곳이잖아요. 컨텐츠와 쇼핑,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요거를 볼 거예요. 오늘 영상 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쇼핑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확 달라질 겁니다. 네이버 쿠팡은 다 그 전략이 있잖아요. 본인들 매출을 올리기 위한.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먼저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는 이제 검색 기반이잖아요. 검색 기반으로 해서 상품명을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이라는 곳에서 상품명 검색한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된다는 건 이제 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거기엔 순위가 있고, 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판매율도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위에 순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위에 순위에 있어야 한 명이라도 더 보고 한 명이라도 더 클릭해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이버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기업이니까. 근데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상품을 많이 팔면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 내가 상품을 딱 올렸어. 근데 순위가 1등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요, 네이버 광고예요. 돈을 내고 입찰 광고를 하면 그 상품이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막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하고 쟤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경쟁 입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1,000원 하면 난 1,1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점점 경쟁을 하게 되면서 광고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입장에선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계속 광고비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검색어 같은 상품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검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순위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 상품이 있고 2 상품이 있어요. 근데 1이 더 싸, 비슷한 상품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싼 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더 출혈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광고비
많이 쓰고 좋은 제품을 최저가에 팔아.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완전히 안 좋은 구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또 결론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판매자들이 출혈 경쟁이 심하고 마진이 없으면 자꾸 어떤 편법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품을 더 품질 안 좋은 걸 좋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판매자도 안 좋고 소비자도 안 좋은 구조도 될 수가 있다. 이런 구조는. 쿠팡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순위 노출 경쟁은 똑같습니다. 근데 쿠팡은 좀 다른 게 있는데 로켓 배송 아시죠? 로켓 배송이 처음 만든 게 쿠팡이잖아요.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로켓 배송 되는 걸 먼저 상위에 노출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 근데 그럼 난 로켓 배송 내가 넣으면은 자동으로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로켓 배송 사람들이 또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로켓 배송을. 로켓 배송의 수수료가 비쌉니다. 네이버는 수수료가 한 뭐 5%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쿠팡은 그냥 입점을 하게 되면 한 10%대고요. 로켓 크로스, 로켓 배송 뭐 이런 걸로 입점을 하게 되면 거의 40% 가까이 돼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진짜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상품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가격 경쟁, 뭐 상품 품질 경쟁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노출 경쟁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광고비랑 수수료 이제 네이버나 쿠팡이 많이 받으니까 얘네들은 엄청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얘네들은 승승장구하고 엄청 얘네들은 잘 나가는 회사 아니냐? 그 맞죠. 잘 나가는 회사 1등, 2등 회사니까. 근데 얘네들도 나락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쿠팡 네이버가 왜 발등에 불 떨어졌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먼저 네이버를 보면요. 네이버가 이제 우리나라 그 정보 검색하는 플랫폼 점유율이 거의 80%대였어요. 1, 2년 전까지. 한 2년 전까지일 거예요. 최근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검색이 이제 구글링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구글로 검색하시는 분들. 그래서 구글한테 뺏긴 거예요. 원래 80% 이상이었는데 지금 6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네이버는 이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네이버를 사용한 사용자들이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돈을 어디서 버냐? 네이버는 주 수입원이 광고예요, 광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광고하는 기업이나 어떤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이 광고비가 주 수입원이에요. 물론 이제 네이버 페이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수수료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미비하고 제일 큰 수입원이 기업들의 광고주들의 광고비라는 거. 광고라는 건 기업들이 자신의 어떤 상품을 노출시키고 더 잘 보이는 곳, 사용자들이 눈에 띄는 곳에 노출시켜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핑 쪽 있죠. 쇼핑 쪽에서 광고하는 그 광고 비율이 제일 큽니다. 그럼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해야 네이버가 더 매출이 올라가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고급화되고 발전하면서 점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폰에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물론 네이버도 많이 이용하지만 스마트폰은 네이버 기반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구글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는 비율 이쪽이 많아지고 네이버가 점점 뺏기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점점점 오래 머물고 많이 쓰는 그런 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네이버나 이런 게 아니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걸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오래 머무르니까 당연히 네이버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쇼핑까지 거기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내가 제일 오래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그 앱에서 쇼핑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네이버, 물론 지금 쇼핑 1등, 2등이지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나마 네이버는 여러 뭐 블로그라든지 어떤 컨텐츠 기반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클립도 했고 쿠팡은 사실 쇼핑은 1위지만 오로지 쇼핑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솔직히 향후 미래는 쿠팡이 그것만 봐서는 쿠팡은 거기 가서 쇼핑을 하고 뭐 다른 거 있나요? 쿠팡에서 뭐 컨텐츠 소비하고 이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요. 쿠팡이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물류시 바로 배송해주고 반품도 쉽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쿠팡도 네이버도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곳, 오래 있는 곳, 뭐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쇼핑도 하니까요. 계속 점점 더 많이 하니까 정말 엄청난 게 또 나와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더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뀔 거라고 확신하는데
2025년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뭔지 아세요? 이미 아실 거예요. 유튜브라고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가장 오래 머무르는 앱은요? 시간. 그거는 진지게 1등이었어요. 2등이 우리나라에서 시간으로 카톡인데요. 카톡하고는 거의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한 달에 뭐 거의 1200억 분? 우리나라 월간 사용 시간이 이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뭐 45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해요. 갓난 애기나 핸드폰 못 만지는 그런 완전 어르신 말고는 다 유튜브 본다고 보면 돼요. 뭐 물론 인스타, 틱톡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랑은 많이 차이 나요. 근데 유튜브가 쇼핑과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다시피 사람들은 가장 오래 쓰고 가장 많이 쓰는 앱, 거기서 쇼핑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미 그건 증명이 됐습니다. 인스타나 틱톡 이런 데서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나 상품 판매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고 완판했다고 하고 품절됐다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많이 팔고 그게 증명된 거죠. 유튜브는 사실 최근까지 쇼핑과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컨텐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많이 머물고 많이 보게, 여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가 바본가요? 구글인데? 바보가 아니에요. 유튜브는 애시당초 쇼핑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한 2년 전쯤이었나, 그때 유튜브가 처음 유튜브 채널과 쇼핑몰을 연동시키는, 자사몰이라고 하는데 그 쇼핑몰 연동시키는 기능을 처음 런칭을 합니다. 그때 진짜 기대를 많이 했어요, 판매자들이. 그리고 뭐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는 막 엄청 긴장했겠죠. 그게 딱 런칭을 했는데 사실 별 큰 기대에 못 미쳤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 판매자들도 이용 안 하고 소비자들도 구매가 실제로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유튜브가 그 정도로 준비해서 끝냈을까요? 유튜브는 바보가 아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중순경에 유튜브가 새로운 유튜브 쇼핑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제휴 쇼핑인데요. 쿠팡하고 제일 먼저 제휴를 맺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채널 운영자가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쿠팡 있죠. 쿠팡 상품을 태그를 합니다. 태그를 하면 영상의 왼쪽 아래에 그 태그된 상품이 떠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영상을 본 사람이 쿠팡에 있는 상품을 사면 매출의 6.7%예요. 6.7%를 영상 채널 운영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상품에 태그된 상품만 주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쿠팡 들어가면 뭐 하나만 사나요? 여러분들? 저도 하나만 안 사요.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잖아요. 모든 매출, 24시간 안에 산 모든 매출의 6.7%를 수수료로 줍니다. 이거 정말 장난 아닌 겁니다. 6.7%라는 퍼센테이지도 장난 아니고요. 이런 기능 자체도 엄청난 거예요. 저도 그 제휴 쇼핑, 쿠팡 제휴 쇼핑 나오자마자 그거를 테스트 해봤거든요. 당연히 해봐야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가 쿠팡 제휴로만 매출이 한 2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제 채널은요 쇼핑 채널이 아니에요. 정보 채널이고, 뭐 상품에 관한 얘기, 상품 팔려오는 이런 얘기를 하나 안 합니다. 일절 안 해요. 1년 동안 거의 2억이 팔렸어요. 제가 그 수익만 있나요? 유튜브 운영하는 조회수 수익도 있고 외부 광고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테스트로 서브로 걸어놓은 거에 그 정도 매출과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쇼핑 채널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합니다. 쇼핑 리뷰 채널도 해보고, 뭐 그냥 짜집게 해서도 해보고, 찐으로도 찍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확실히 매출이 나와요. 조회수랑 또 매출이랑은 상관없잖아요. 한 명이 보고 한 명이 샀으면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안 한다? 지금 현재 시장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유튜브가 추가로 뭐를 런칭했냐면, 유튜브 쇼핑이라는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 유튜브 자체 쇼핑몰이에요. 이건 제휴가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쇼핑몰 시스템을 또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런칭을 합니다, 작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그 큰 기업 구글이, 유튜브가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런칭을 했냐,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나라 쇼핑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쇼핑 시장 이쪽을 제일 먼저 할 가치가 있는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유튜브도 쇼핑에 사활을 걸겠다고 뭐 선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튜브 코리아에서 제휴 쇼핑몰 런칭한 뒤에 쇼핑 컨퍼런스 이런 거를 해요. 뭐냐면 쇼핑 관련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는 오프라인 행사인데, 초대를 합니다. 근데 아무나 초대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쇼핑 매출도 난 그런 채널에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 왔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진짜 대단한 걸 또 발견을 합니다. 행사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행사 순서 중간에 제일 핵심 중앙 그 시간에 쿠팡이 무슨 프로모션 뭐 관련 뭐 이런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유튜브랑 제휴하는 몰이 쿠팡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백 군데가 있거든요. 대형몰도 있고 엄청 많아요. 쿠팡만 대표로 나와서 제일 핵심 시간에 쿠팡 트렌드랑 프로모션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서에. 이거 보고선 정말 기가
막힌 거다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거의 확신합니다.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뭘 잘해요? 구글은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 사는 그거를 엄청 잘하는 회사입니다. 뭐 M&A라고도 하고 아니면 지분을 좀 인수하다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쿠팡도 구글이 사려고 하는구나. 그럼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한순간에 쇼핑, 콘텐츠 모든 게 이제 구글이 유튜브가 벼락펴락하게 저는 솔직히 확실해요.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쿠팡은 콘텐츠 쪽은 약했으니까 그 쇼핑만 키웠지만 지금 한계가 왔어요. 나스닥 상장했지만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구글이 인수했다, 구글이 주식을 많이 샀다, 투자했다 이런 게 확실시되면 쿠팡 주가도 오르고 장난 아니겠죠? 이제 거대 기업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튜브가 어떻게 되냐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시간 들이지도 않고 한 방에 잡게 됩니다. 네이버가 문제예요. 네이버가 지금 이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네이버는 사실 유튜브랑은 거의 담벼락을 쌌습니다. 요즘에 네이버 홈피드 보면은 네이버 클립 이런 거 해가지고 UI 계속 바뀌잖아요. 네이버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앱 따로 만들고 여러 가지 변화를 엄청 시도해요. 왜 그러겠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이버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 유튜브가 콘텐츠적으로 완전 장악했기 때문에 그거를 뺏어온다는 건 많이 힘들다고 봐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래도 유튜브 안 하실 거예요. 유튜브를 안 하고 다른 걸 하겠다. 나는 시대를 뒤로 가고 나는 그냥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 주변에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유튜브를 안 하십니다. 안 한다기보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유튜브가 쉽지가 않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시간이 걸리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쇼핑몰은 금방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금방 잘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허들이 높다는 거죠. 그치만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컨텐츠 회사입니다. 특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컨텐츠 회사인데 저희는 쇼핑도 다루고 다 다뤄요. 컨텐츠 자체도 다루고. 근데 유튜브 쇼핑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기초부터 고급 정보까지 특히 유튜브 쇼핑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정보를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댓글에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겨놓은 거 꼭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그 저 포함 우리 회사 포함해서 서로 좋은 정보 주고 받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 방이 굉장히 모두가 잘 되는 그런 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잖아요. 유튜브 쇼핑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다음 영상 바로 보시죠.